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미국의 9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비트코인은 사실상 심정지 상태라고 표현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정체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19,000달러 초반에서 간신히 버티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9월 미국의 CPI가 예측치인 8.1% 또는 이것보다 조금 낮은 수준으로 나와주면 시장은 안도랠리를 하거나 지금의 상황을 유지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근원 CPI가 변수긴 한데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명확한 방향성을 두고 예단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의 흐름은 어수선하지만 시장 전반을 둘러싸고 있는 아주 의미 있는 소식들이 계속해서 더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건 좀 웃기기도 하고 되게 의미가 있기도 한 그런 소식인데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비트코인이 영국 채무증권보다 낫다 이런 제목의 기사를 올렸습니다. 첫 문장부터 재미진데 우리가 이런 기사를 쓰고 있다는 걸 믿을 수가 없다.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영국 채무증권 길츠가 온라인 커뮤니티가 좋아하는 디지털 자산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추락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저도 이런 기사를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보게 될지 몰랐습니다. 시대의 변화사항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세상의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리플의 경우에는 리플레저 랩스가 이번에 네덜란드에서 XRP 온오프 램프 시범 서비스를 출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네덜란드의 숨 월렛 유저들은 XRP와 유로화를 손쉽게 전환할 수 있게 된 건데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XRP뿐만 아니라 이 화폐로서의 XRP의 역량을 더 강화시키는 것이어서 관심을 이끌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리플사가 주력하고 있는 유럽 생태계 확장의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부여 충분히 가능합니다. 알트코인과 관련된 소식들 중에는 도미니카 공화국이 이 국가 블록체인 인프라로 트론을 선정했다는 소식 상당히 눈에 띕니다. 카리브 제도의 작은 섬나라가 블록체인 기술을 토대로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내겠다는 건데 단순히 트론 블록체인 위에 올라타서 코인 하나 발행하겠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 나름 웹3 시대를 준비하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서 바라볼 부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세계 경제, 자본시장을 억누르고 있어서 답답함이 커지고 있고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너무나 비전적인 소식들이 한꺼번에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커다란 로드맵, 빅피처의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멘탈 케어 하시는 데는 그나마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큰 변동폭 없이 여전히 19,000달러대 초반에서 지지 테스트를 벌이고 있습니다. 9월에 미국 인플레이션 상황을 보여줄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아주 그냥 심정지 상태에 빠진 듯한 횡보 상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CPI가 예측치 8.1% 수준이나 조금만 더 낮게 나와주면 시장은 안도랠리를 벌일 가능성이 높지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좀 걱정되는 게 근원 CPI입니다. 이게 지금 8월보다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 상태여서 이 수치가 어떻게 나올지 역시 시장에 꽤나 중요한 의미 포인트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 익명의 분석가 알트코인 쉐르파는 비트코인은 지난 2021년 강세장 시작 전의 모습과 비슷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2018년에 6,000달러에서 3,000달러대로 폭락했던 때와 달리 강세장 시작 전인 2021년 여름과 지금의 가격 움직임이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지만 가격이 지금보다 25% 수준으로 더 빠진다라고 해도 놀라진 않을 것이다. 이럴 경우에 비트코인은 16,000달러 부근까지 하락할 수 있다. 다만 2018년의 경우처럼 10,000달러까지 그 수준까지는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럽의 암호화폐 ETP 제공기업인 21shares가 두바이에서 비트코인 현물 ETP를 출시했다라는 소식도 눈에 띕니다. 이게 눈길을 끄는 것은 지역적인 장소가 두바이라는 것도 있지만 요즘 가장 핫한
암호화폐 핫플레이스인 두바이라는 것도 있지만 이 나스닥 두바이에 이번 ETP가 상장될 예정이라는 점이 더 눈길을 끌 수밖에 없습니다. 나스닥은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지분 일부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이 산업의 뒤편에서 간접 플레이어로서 나름의 역할을 지금까지 보여줬는데 이제 이렇게 스멀스멀 시장의 직접 플레이어가 되어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 나스닥이 어떤 액션을 취할지 예고편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 만큼 이래저래 의미 부여가 가능합니다.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가장 충격적이고 놀랍기도 하고 웃기기도 한 소식은 파이낸셜 타임스가 제공해줬습니다. 일단 제목부터가 섹시한데 비트코인이 영국 길트보다 낫다 이렇게 뽑았습니다. 영국 길트는 영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의미하는데 최근에 영국의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보다 영국 국채가 더 큰 폭락을 했다 이런 점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사 자체가 영국 국채를 까대면서 비트코인을 띄우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거품이고 투기적 자산이고 인플레이션 해치 역할도 못하고 비트코인 지지자들은 틀렸다 이런 점을 강조하면서도 다만 영국 국채 수익률이 더 큰 하락폭을 보여줬다라는 점을 설명하며 영국의 위상이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인지를 강조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구체적으로 2073년 만기되는 영국의 물가연동 채권 링커가 작년 11월에 발행된 뒤 78.6% 하락한 점을 가리키면서 영국의 장기 링커 시장의 큰손 영국 연기금에서 대규모 청산이 나왔다라는 점, 이렇게 영국 채무증권의 기한이 만료되면 투기성 암호화폐나 정크본드처럼 많은 고통이 가해질 거라는 점을 함께 설명했습니다. 지금 영국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설명하면서 이를 위한 수단으로 그들이 보기엔 여전히 형편없는 비트코인과 비교를 하면서 그 강도를 더 높인 것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리플과 관련해서는 거의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긍정적인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XRP 레저 개발사인 XRP 레저 랩스가 네덜란드에서 XRP 온오프 램프 시범 서비스를 출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베타 테스트를 진행한다라고 밝혔던 게 지난 9월 25일이었는데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정식으로 출시를 한 겁니다. 그만큼 안정적으로 이게 구동이 가능해졌다라는 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네덜란드 사람들은 숨 월렛을 사용해서 손쉽게 XRP와 유로화의 전환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온램프는 법정화폐를 암호화폐로 전환하는 것을, 오프램프는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에서 이제 숨 월렛을 활용해서 XRP 레저의 XRP 유동성을 통해 유로화와 XRP 사이의 자유로운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 겁니다. 온 오프램프의 개념은 암호화폐 해외 송금 과정을 생각해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만약 내가 유럽에 사는 친구에게 XRP 등의 암호화폐를 보내려고 한다면 먼저 온램프 서비스 제공자를 찾습니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번 경우에는 숨 월렛에서 신용카드나 은행 계좌 이체를 통해서 명목화폐를 XRP 등 암호화폐로 바꾸는 과정을 진행하고 온램프를 통해서 전환된 암호화폐는 크립토 지갑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해당 암호화폐를 받는 사람의 지갑 주소로 보내게 되고 수취인은 이걸 오프램프를 통해서 명목화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XRP 온오프램프가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출시가 됐다는 것은 해당 지역에서 암호화폐 해외 송금과 현지 결제가 더 원활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리플은 세계 전역에 이 온오프 램프를 확장하면서 리플의 유틸리티적인 성격을 글로벌하게 아주 강력하게 빠른 속도로 확장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알트코인과 관련해서는 도미니카 공화국이 트론을 국가 블록체인 인프라로 선정한 소식이 꽤나 중요한 의미를 제시해주는 것 같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은 트론과 제휴를 통해서 자체 암호화폐 도미니카 코인 DMC를 개발할 계획인데 이와 관련해서 도미니카 총리는 트론 프로토콜을 국가 지정 블록체인 인프라로 채택하는 것은 디지털 혁신을 수용해서 경제 성장을 도모하려는 도미니카의 역사적인 발걸음이다. 이렇게 나름의 의미 또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DMC는 도미니카의 관광지를 홍보하기 위한 블록체인 기반 팬 토큰으로 개발될 것이다. 트론 블록체인 인프라의 효율적인 특성은 도미니카 같은 작은 섬 개발 도상국을 세계 경제국 대열에 합류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1차적인 유틸리티적 활용 용도로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인데, 이건 사실 블록체인 시대가 본격화되면 될수록 관광 수입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나라들은 이런 모델을 구축하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을 사용할 경우에 불필요한 비용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국가 발행 코인을 활용해서 활용성과 경제성을 높이고, 이걸 일종의 팬토큰으로 만들어서 관광과 관련해 파생되는 이벤트들에도 활용한다면 여러모로 경제 효율성을 높이는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트론 네트워크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국내에는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런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 막상 사용해보면 송금도 빠르고 되게 안정적입니다. 저도 USDT를 보낼 때는 트론 네트워크를 활용하는데 이게 리플 수준으로 빠릅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이 트론을 선정할 만한 나름의 이유와 배경이 있다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의미 있는 이벤트가 펼쳐졌는데, 암호화폐 업계에 가장 눈에 띄는 인싸, 이 저스틴 선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도미니카 공화국이 트론을 국가 인프라 체인으로 선정하면서 트론과 비트토렌트, USDT 등 트론 기반 암호화폐들이 도미니카에서 디지털 통화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 이렇게 직접 밝혔습니다. 사실 이 정도 상황이 된 것을 보면 자부심을 가지기에도 충분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트론도 트론인데 강세장으로 전환이 되면 우리의 비토, 이 비트토렌트도 예전의 시세로 좀 회복되는 모습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확실히 발전의 양상을 체감하게 해주는 프로젝트니까 이 고점에 물려 계신 비토 홀더분들 기운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거시경제 환경과 관련해서는 이번에는 국제통화기금 IMF가 아직 최악은 오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다소간의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피에르 올리비에르 고린차스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전 세계 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4.7%에서 8.8%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높은 수준의 물가가 예상보다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보다 각국 중앙은행들의 긴축이 가속화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통화 정상화의 길을 중단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지금의 긴축 행보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인정하긴 하지만 자칫 속도를 막 더 높일 경우에는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한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표면적으로는 분위기가 좀 다른데, 중앙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 꺼내들었던 여러 유동성 지원책들이 조금씩 약발이 먹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민은행은 9월 광의통화 이 M2가 전년 대비 12.1% 늘어난 262조 6,600억 위안, 우리 돈으로는 5경 2,274조 원으로 집계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광의통화 M2는 현금과 요구불 예금, 협의통화 이 M1에 머니마켓 펀드와 2년 미만의 정기 예적금, 이런 금융상품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통화 지표로서 언제든지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유동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M2가 전년 대비 12% 수준으로 크게 늘어났다는 것은 시장에 그만큼 많은 돈이 유통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위안화 신규 대출도 9월에 전년 대비 50% 수준으로 급증했고, 민간 신규 대출은 물론 기업 대출도 크게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대출 급증 정책으로 인한 단기적인 효과일 수도 있지만 경제가 전반적으로 회복하고 있는 신호일 수도 있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곧이곧대로 또 믿을 수만은 없는 게, 중국 대형 부동산 기업들이 디폴트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것도 지금 중국이 당면한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우려들이 조금이라도 진짜 현실이 될 경우에 중국에서도 진짜 보기 싫은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 충분합니다. 중국의 경우에 부동산 붕괴가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같은 우려는 지난해 헝다 위기 이후에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